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2020년 중국에서는 남은 여자의 작은 사랑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박스오피스 수익은 503만 위안으로 하나 10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사실상 망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여성 주인공이 다양한 남성을 만나가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중국에서는 남은 여자, 즉 노처녀의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다룬 영화나 TV 드라마는 꾸준히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여자 나이 26살만 되어도 소개팅 시장에서 외면받는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먹힐 리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해당 작품들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주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속보이는 이야기 채널의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중국 정부가 결혼 관련으로 칼을 빼들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기혼 여성에 대한 신체 정보까지 수집을 하고 혼인율을 낮추는데 영향을 준다고 평가받는 차이리의 상한선과 이혼 시 차이리 환수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급되던 결혼 지원금도 그 금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보다 효과가 더 큰 사회 변화가 바로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대졸자가 취업시장에 등장함에도 좋은 직장은커녕 취업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35살이 은퇴 나이라 할 정도로 지구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의 제조업도 옛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남은 여자에 관련된 미디어 작품들이 현재 젊은 중국 여성들에게는 반면교사로 쓰이는 것입니다. 빨리 결혼하지 않으면 혼자 남겨져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다라는 선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영상에서 저희 속보팀은 현재 중국 공원 소개팅에 방문하는 여성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져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결혼할 남자를 미리 찾는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왕포 소개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왕포 소개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중매인으로 불리는 왕포가 무대에 참가자를 올려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게 하고 무대 아래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참가자가 마음에 든 사람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는 즉석 만남입니다. 왕포는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전역에 다양한 왕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왕포 소개팅을 본격적으로 알린 카이펑 왕포입니다. 왕포 소개팅 초기에는 20대 후반, 30대 여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간간히 40대 여성이 등장했지만 역시나 많은 비율은 30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카이펑 왕포 소개팅에는 20대 초중반 여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간간히 18살이나 19살도 등장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빨리 결혼해야 인터넷에서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남은 여성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한 달 사이 카이펑 왕포 소개팅에서 인기를 끌었던 소개팅 몇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你多大？我19岁。19岁怎么了？18岁都成人了，19岁不行吗？过去19岁都当妈了，是不是？你谈过男朋友吗？没有。你根本也不知道爱情是什么味儿的，是不是啊？瞧那边来了个男孩儿，来了。你多大了？20。所以说，我觉着哈，其实真的，这个爱情这个东西啊，如果从他们现在这个年龄开始培养感情，啊，往里站点儿，我天哪，再往里站，往里站。哎，你们说说，他俩在一起怎么样啊？满般配的啊，现在都在上大学。但是呢，干娘觉着你们先从朋友做起，认识一个大学的朋友，先从朋友做起，还是以学业为主啊。当然了，礼拜六、礼拜天没事，俩人出来可以逛逛街，吃点小吃什么的啊，慢慢的去培养这个感情，好不好啊？好不好？好。这太腼腆了，跟你说，来吧，手机有没有？别害羞，来吧啊！你早晚都得成别人的新娘了，你啊，来吧，说说你来自哪儿的乖？河北。河北人呐啊，多大？20。哦，20，在哪儿高就？家里蹲大学。哦，家里蹲大学啊，就是已经不上学了，还没有上班。对，是的，是的，是的。毕业以后在家还没有找着活是吧？来，你想交一个什么样的朋友？
啊，没有要求，没有要求哈。要求比较低，因为就是那有一个40多岁的大爷，你要不要？说一说，咱俩认真一点。年纪相仿吧。20岁左右的啊，20岁左右的宝贝儿，你要出来工作。 그리고 바로 밑에서 구경하던 남성이 올라옵니다. 快来介绍介绍来，介绍你是来自哪里的，多大了？新乡的。新乡的。新乡的。你是哪里的？河北的。河北，他是不远是吧？你多大？22。啊？22。22，比你大2岁。你现在上班没有？刚干1个月。那俩指甲还怪厚嘞啊！你1个月挣多少钱呢？5000吧。够不够乖？够。好啊，有6000你都别去，就干5000的活就够了。看看，我就要100零花钱啊！你是不是可贱呢你？我就要100零花钱，那4900都给他，都是他的。真的呀？你是听见没有？今天你必须跟他走啊！先不先？今天晚上先宰他一顿，吃他一顿。这个是很有爱心的小伙子啊，他能说出这个话，当这么多人说这个话，他非常有担当，你放心啊，情感上也对他。来吧，拥抱一个。我的娘啊！赶快上班吧，别感冒了啊！真好，你想想啊，来吧，赶快先加朋友，啊，先加上那个啥，你真不冷啊？不冷。穿上衣服吧，乖啊，一会儿给他带走，带那边再抱哈，去吧，好。 그렇다면 급변한 사회 분위기로 인한 중국 청년들의 이러한 선택에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에는 결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떨결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결혼하기 싫어집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을 한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무식한 충동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커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이해하면 결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 생활의 불만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꽤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사랑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줄어듭니다. 저에게는 18살에 신랑이 된 사촌이 있습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 판단에 따른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속보이는 이야기 채널의 주요 시청층 나이대로 예상해보면 대부분 이미 결혼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속보팀 시청자분들은 젊은 나이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뭘까요? 다양한 직업이 있겠지만 현재 중국인들이 희망을 품고 있는 직업은 바로 음식 배달원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기점으로 배달 문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역시나 배달원들도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격리 때문에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중국인들이 많았는데 배달원만은 이동이 자유로웠기 때문이죠. 물론 배달원도 집에 들어가면 기습 격리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길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배달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나고 점차 음식 배달의 수요도 줄어들며 배달원의 숫자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한 중국 배달원의 영상 하나가 많은 중국인을 흔들었습니다. 我每天跑了18个小时，3年来总共挣了102万，3年1000多天，我基本无休。众人只看到我挣的102万，但是你们都不知道我背后的故事。开了5个月的店，一共亏了80多万，人生就这么一次。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수많은 중국인이 배달원이 되기 위해 기존의 직장에서 퇴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퇴사하기 전에 중국의 기업들이 먼저 도산하기 시작했지만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은 물론 다른 외국 기업들도 현재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 전역에 있는 일본 쇼핑몰도 철수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단순 노동직을 위해 새벽 5시부터 수많은 일용직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달원에 많은 관심이 몰리자 황당한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유명 온라인 여성 인플루언서인 샤오무드는 메이트원의 유니폼을 입고 특정 사진을 찍었습니다.
메이트와는 중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 중의 하나로 이들은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배달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샤오무드가 메이트완의 작업복과 짧은 치마에 스타킹을 입고 배달원 행세를 하며 찍은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올린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메이트완은 즉시 샤오무드를 포함해 촬영에 참가한 4명을 고소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녀는 자신의 계정에 사과문을 작성했습니다. 유입률을 늘리기 위해 라이더 흉내를 내고 음식 배달과 관련된 영상과 사진을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영상과 사진은 인터넷에 유포되어 라이더 커뮤니티에 무리를 일으키고 라이더 커뮤니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며 대중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실수를 깨닫고 관련 영상과 사진을 모두 삭제했으며 모든 라이더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또 다른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젊은 여성들이 샤오무드가 입었던 옷을 입고는 정말로 배달과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특정 서비스란 제가 설명을 하면 영상에 노란색 딱지가 붙는 서비스이므 설명을 하지 못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한곳의 플랫폼에서 시작되었지만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이곳에서 하루에만 13,000위안, 한화로 약 24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벌었다고 인증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노동자의 평균 월 수입이 40만 원이 안 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고액 일자리인 것입니다. 문제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국인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배달원이 늘어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배달원 한 명당 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넘치는 배달원 때문에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줄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전기 오토바이와 배터리 대여료까지 늘어가고 최근 중국 공원들이 도로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압수하는 모습까지 겹치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 SNS에는 중국 본토의 배달업이 쉽지 않음을 알리는 영상들이 매일같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在上海跑外卖，来带你们看一下我的数据啊。美团250，一共是318块。兄弟们，318是我从早上10点干到晚上11点，13个小时的一个成果啊。今天也就是运气好，干了300多块钱，前几天都是干了200多块钱。现在上海的一个外卖行情就是，大部分人有的连300都跑不到啊。你们光知道能跑300多块钱，你们知道那个消费有多高吗？就拿我来说吧，一个月租电池249，房租1000块钱，水电费150，电话费是100块钱，加上伙食费就吃的1500。上海那个营销号说送外卖3年赚102万，你知道害了有多少人吗？如今你知道因为你的3年赚102万，有多少人入行这个外卖行业吗？就连广州和深圳这边都深受你的吹牛影响。最近也新增了一大批的外卖骑手，衣服是新的，餐箱是新的，就连车子也是刚买的，甚至大部分站点出现了停招满人、排队等候的一个情况。怀揣着跑外卖跟捡钱一样的，一年赚个20-30万。以前只要下点小雨，平台就把补贴开到2到3块，现在即使倾盆大雨、恶劣天气，也只会开那么10来分钟，雨没停，补贴先停，补贴个几毛钱，意思意思糊弄一下大家。你们发现没有？现在的共享电池涨价了，车子也涨价了，现在呢，基本上很少会有活动了。刚刚看到发工资了，上个月一共跑了1310单，认真看了一下，前700单是10块钱，700单以上后面的是算5块钱一单的，一共是6150的工资。租房子发去了750，租车又是去掉300，租电池350，电话费要50。刚给老婆转了1600块钱，跟她说1000块钱让她做家庭开支，然后600块钱让她去给大儿子买个手机吧，因为小孩天天说他们班上所有的同学都有手机，就他一个人没有。虽然挣得不多，但毕竟自己已经努力过了，一天工作10几个小时，希望这个月能多挣点钱。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덕분에 지금은 주문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는 40개 이상의 주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20개도 주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친구는 음식 배달원 2달 만에 건널목에서 벤츠에 치였습니다. 내년에는 1000만 명의 대학생이 3년 안에 100만 위안 이상을 벌기 위해서 배달원을 할 것이다. 3년에 102만 위안 수익이라는 한 문장이 수백만 명의 라이더를 힘들게 만들었다. 하루에 100위안 벌고 배터리와 오토바이 대여료 80위안을 빼면 차라리 경비원이라도 되는 게 나을 듯. 사회 최하층의 일자리를 훔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움직임은 사회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은 주문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단가도 터무니없이 낮아서 역겹습니다. 수입이 적은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외식업계의 주문 비수기와 경기 침체로 말미암은 국민 소득 감소 때문에 주문량이 감소하고 음식 배달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다. 반응들을 보면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기만 위한 발언을 했던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발언으로 배달원이 급증하면서 배달원 개개인의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한 달에 20만 원만 벌어도 감사함을 느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저렴해서 오히려 버리는 수박과 돼지고기 중에 수박이 비싸서 못 먹는다는 말까지 나오니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으로 불법 밀입국하는 중국인 숫자가 늘어가고 있고 대한민국으로 건너와서 일하는 중국인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국인들 처지에서 다행인 건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몇몇 중국인들의 지갑 사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직구로 들어오는 물건들은 KC 검사 등을 통하지 않았고 국내 MV들이 선별한 것이 아니므로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품질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중국 내에서도 자국 플랫폼을 믿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중국 경제 하락으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또한 중국의 배달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